결국 초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민심이 어떤지는 신경도 안 쓰고 인사를 밀어붙이니 나온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윤석열이 김건희를 감싸려다 말실수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반박 공세를 펼쳤고 대통령실은 비상사태에 빠졌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정치사수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는 9월 2일 열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대통령실 경호처장 기간군 수뇌부 인사 개입설 및 해병대원 수사외압 연루설 등을 제기하는 등 열띤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해병대원 수사외압 연루설 등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육군에 관해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연루 의혹을 묻는 말에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실 경호처장으로 재직하며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VIP 경로설이 제기된 지난해 7월 31일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한 대통령실 내선번호 02-800-7070의 가입자명이 경호처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최상병 사망 사건은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다만 이에 대한 과도한 정치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국군방첩 사령관까지 모두 충암고등학교 동문이라며 이른바 충암파 파벌로 군 인사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정상적인 인사를 두고 파벌 형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군의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선동에 불과하다고 변명했습니다. 특히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0일 국방부와 외교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육사 38기 출신 공직자 현황 분석 결과 김 후보자가 경호처장 재임 기간 육사 동기인 38기 출신 7명이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과 외교부 대외공관장 등에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충암파에 이어 김용현의 육사 38기 전성시대라 불릴 만하다며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육사 38기 공직 임명 관련 연관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인사라고 생각하며 본인이 관여한 바도 없고 시스템상 관여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주 뻔뻔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 인사에 이상한 인물들이 자꾸 기용되는 것에는 이유가 다 있었던 겁니다. 윤석열이 몸통이 되어 충암파 인사들을 계속 끌어들인 것이죠. 김 후보자는 과거 언론기구와 세미나 등을 통해 조건부 핵무장론을 주장해왔습니다. 후보자로서 기자들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도 확장 억제로 국민의 북핵 위협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 외의 모든 수단과 방법은 열려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이 대북 정책에 강경하게 나서고 있는 것을 전폭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막말 역사관이 도마에 오르며 야당이 지명 철회를 요구했지만 끝내 임명을 강행한 것입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안을 제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27번째 인사가 됐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인가라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일본이지 국적이 한국입니까?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해 논란이 됐습니다. 또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한 4.3 폭동은 명백하게 남노당에 의한 폭동이라는 등의 발언도 했습니다. 결국 야당의 반발 속에 인사청문회는 파행으로 치달았고 인사청문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지난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 발언에 대해 부적절했다고 평가했지만 역사관에 대한 견해는 참으로 다양하다며 임명 철회권의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팔아먹으면서까지 윤석열 방탄에 힘쓰고 있습니다. 윤석열 관련 의혹이 쏟아지자 또 전 정권으로 화살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날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정치보복을 단호히 배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전 정권에 보복하고 야당을 탄압한다고 해서 민생이 나아지지도 국면이 전환되지도 않을 것임을 명심하라고 했습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문 전 대통령 부부 계좌를 추적하더니 이제는 전임 대통령 자녀의 주거지까지 압수수색하는 검찰의 무도함에 분노한다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초반으로 급락하니 득달같이 검찰이 움직이는 모습이 놀랍다며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고자 국민의 시선을 전임 대통령 망신주기 수사로 돌릴 심산으로도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대체 언제까지 얼마나 더 모욕을 줄 셈인가라며 정치보복, 야당 탄압으로 특검 전국과 친일 논란을 돌파할 심산인 모양인데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다혜 씨 가족에게 부정적으로 지원한 금전 규모 등을 파악하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아무개 씨는 2018년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취임 이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로 취업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시민단체는 2020년 9월, 2021년 4월에 4차례에 걸쳐 서 씨의 취업과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사이의 대가성을 규명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정작 윤석열은 지난 29일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황제 조사 논란을 두고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제 예를 들면 저도 검사 시절에 전직 대통령 부인, 전직 영부인에 대해 멀리 자택까지 직접 찾아가서 조사를 한 일이 있다. 조사 방식이란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며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한겨레가 김 여사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과 우려는 갈수록 커지는데 윤 대통령은 별일 아니라는 듯 김 여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화만 돋우려고 작정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언론도 대통령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한겨레는 31일 사설 김건희 의혹 국민 의구심에 철저히 눈감은 윤 대통령에서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조사는 201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 관련 사건에서 권양숙 여사를 봉하마을 사저에서 조사한 것을 말한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직접 사저를 찾아 권 여사를 조사했다. 하지만 이를 김 여사 조사와 비교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겨레는 권 여사는 정연 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의 참고인이었다. 부정한 돈이나 뇌물 수사가 아니었다. 당시 권 여사를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하라는 상부의 지시도 없었다. 반면 김 여사는 뇌물 성격이 강한 명품백 수사의 핵심 피의자라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여사를 반드시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도 이창수 지검장을 비롯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총장을 패싱하고 대통령 경호처 부속 건물에 불려가 휴대전화까지 빼앗긴 채 조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겨레는 무엇보다 김 여사는 살아있는 권력이다. 관가의 김건희 라인이란 말이 나돌 정도로 국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심까지 받는다. 이런 영부인을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로 고초를 겪은 전직 대통령 부인과 비교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시절 검사들에게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강조했던 윤 대통령이 자기 아내가 관련된 수사라고 해서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중앙일보도 30일 사설 대통령의 상황 인식, 민심과는 거리 멀다에서 김 여사 황제 조사 논란에 대한 윤 대통령의 답변을 가리켜 특혜 시비에 대한 국민 정서를 헤아렸다면 더 낮은 자세를 보이는 편이 좋았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동아일보도 같은 날 사설 아직 아쉽지만 대통령 회견은 더 자주 하는 게 좋다 해서 관련 발언을 가리켜 과연 민심을 알기나 하는지 고개를 갸웃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달 23일 검찰이 수사 방식과 조사 장소를 정하는 데 있어 국민 눈높이를 더 고려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논평에서 김건희 여사 황제 출장 조사 아무런 문제 없다 외치는 대통령의 공허한 메아리에 속을 국민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윤석열을 축으로 한 악의 무리를 송두리째 뽑아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정치사수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